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초글쓰기 12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요즘 참 잘 지낸다는 말이 새로운 뜻으로 좀 더 이렇게 그 뜻을 좀 더 이렇게 좀 더해가지고 다가오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코로나가 또 이제 3차 팬데믹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예, 지난번까지 계속 뭐 100명 뭐 두 자릿수로 안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 어느 순간 200명이 됐다가 어제는 이제 300명까지 그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같이 막 20만 명 하루에 뭐 절대 전체 누적 개수가 아니라 하루에 20만 명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300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적게 다가오진 않네요. 그래서 약간 참 잘 지내시고 건강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면역력 약해지면 코로나 또 잘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고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과제고, 다른 하나는 이제 벌써 기말고사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12주차잖아요. 두 주만 더 수업하면 15주차의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말고사 광고도 3주차 앞으로 이제 다가왔으니까, 그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기 과제는 벌써 이제 다음 주 그 26일, 11월 26일에 마감이네요. 예, 뭐 제가 거의 뭐 두 달 전부터 이제 광고를 해왔으니까 두 달 전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마 오늘부터 준비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루 전에 막 급하게 뭐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루만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저기 책을 읽어야 되니까 하루만에는 읽을 수 있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좀 하여간 그 일주일 전이라도 하여간 준비하시면 훌륭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준비하신 분은 매우 훌륭하신 거고 일주일 전이라도 준비하시면 훌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보내드린 그 책 있죠? 책명 그거를 잘 이제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렇게 그 독후감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23시 59분까지 우리 저기 거기 있죠? 우리의 구글 클래스룸 거기에 들어와서 과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 내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과제란이 저 형성돼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완성하신 대로 그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기말고사가 바로 이제 12월 10일이네요. 12월 10일.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에 기말고사를 치르는데 중간고사는 이제 예행 연습을 치렀지만 기말고사는 예행 연습 치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기 역시 그 줌하고 그 다음에 그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보겠고요. 중간고사 때 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약간 지금 이제 수업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그 수업 중에 이제 당연히 저기 중간고사 이후에 그러니까 9주차 수업부터 14주차 수업까지가 그게 이제 기말고사 범위니까요. 잘 준비하시고 시험도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광고할 건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수업을 1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인터뷰어가 가져야 할 몇 가지 자세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저 인터뷰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 2단이죠.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이 인터뷰이고 그 다음에 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인터뷰어죠. 그래서 요 결국 이제 인터뷰 기사를 쓰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인터뷰에 관련된 영화가 저는 이제 킨제이 보고서라는 영화가 기억이 나요. 이게 1948년에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원래 그 나비를 연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킨제이가 그래서 생물학자였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킨지라고 발음이 됩니다. 근데 킨제이 보고서라는 얘기는 혹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1948년에 록펠러 재단에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미국 남성 여성의 성적 행동을 이제 분석한 보고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미국 이제 청교도 생활을 하던 그래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게 되게 심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런 보고서 난 다음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무려 이제 유부남 유부녀의 50%가 바람을 핀 적이 있다. 즉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라는 거를 이런 걸 이제 인터뷰를 통해 아주 다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자신의 이제 성적인 생활이나 이런 거는 되게 비밀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잘 못하게 되거든요. 못하게 돼 있는데 잘 하여간 어쨌든 그런 걸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잘 개발을 한 거예요. 즉 인터뷰의 개발 그 기술의 개발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은밀한 이야기까지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하여간 킨제이 보고서가 미국에서는 킨지 보고서입니다만 하여간 그런 이제 그 내용도 참 충격적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런 그 인터뷰의 기술이나 이런 것도 한 단계 좀 발전을 시켰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여간 킨제이 보고서가 되게 좀 인정을 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어떻게든 그 인터뷰이의 마음을 인터뷰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그 질문의 순서를 아주 날카롭게 잘 정해야겠죠. 그래서 자유롭고 진실된 대답을 나오게끔 하는 그런 이제 저기 인터뷰 방법을 개발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인터뷰는 이게 사적이고 사적인 기록이죠.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기록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 할 때는 그냥 사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그게 이 사람이 이제 역사를 이제 관통해 가지고 살아왔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예전에 그 5.18 시절에 이제 그 1980년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이제 사적인 인터뷰는 결국 역사적인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IMF를 이제 겪었던 그런 세대, 그런 세대가 또 하여간 되게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일들은 사적인 기록이 되겠지만 그게 또 IMF 때 어떻게 그 민초들이 어려움을 겪었는가라는 그런 것을 볼 땐 또 역사적인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는 사적이고 역사적인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기 그때 저기 택시를 한번 탔었는데요. 택시를 타고 지나가다가 제가 이제 그때 강서구에 살았었는데 거기에 그 제1공수여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여단장으로 있었던 곳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여기 근무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택시 운전사 그래 그러면 그 어디 근무했었냐 그랬더니 80년 그 근처에 근무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광주에 갔었냐 그랬더니 광주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그 얘기를 좀 더 들으려고 택시를 좀 더 주고 한 바퀴 좀 돌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그때는 제가 약간 그런 또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택시를 좀 바로 집에 도착해가지고 내렸습니다만 그게 좀 그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하여간 그 인터뷰는 이제 사적이고 역사적인 기록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보면 이제 205페이지죠. 205페이지 보시면서 그 아래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뷰는 사적 혹은 역사적 기록, 그 기록이 그게 나와 있죠. 제목이 나와 있죠. 인터뷰는 간단히 말해 묻고 답하고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인터뷰 이에 뭐 작품이라든지 뭐 삶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그분은 이제 답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걸 제가 그 인터뷰어가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오리아나 팔라치네요. 거인과 바보들의 서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잔다르크가 화형당하기 전에 신문 과정에서 선언했던 것을 받아쓰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일 어떤 사람이 무비 카메라를 들이대고 크로멜과 나폴레옹에 대해 질문이라도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지금 난중일기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순신 장군의 사생활이나 그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그 기록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위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난중일기 같이 일기를 적어놓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 당시에 그런 위인들이 과연 정말 그 위인으로서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추종할 만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생각을 했는가? 실제 삶은 안 그럴 수가 있죠. 안 그럴 수가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 역사적인 기록은 역사는 또 승자의 기록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또 하여간 또 좋게 기록할 수도 있고, 하여간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인터뷰가 있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할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아쉬움이 이제 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여간 저희 206페이지 보시면 넷째 단락 보겠습니다. 넷째 단락. 인터뷰 기록은 1차 사료가 되어 우리 사회, 우리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록을 못했지만 요즘은 이제 인터뷰를 활발하게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역사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료가 되어가지고 우리 사회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또 그런 걸 또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여간 좀 그 역사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뷰 기록이 또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즉 206페이지 다섯째 단락 읽어보면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 이름입니다. 이분 그 공동체 내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첫 번째 섬김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 이분은 이제 그분이에요. 저 독일의 목사님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히틀러한테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해가지고 옥에서 이제 옥고를 치르시고 거기서 이제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그런 되게 하여간 그때 당시에 뭐 나치라는 그 극우주의의 말도 안 되는 것에서 하여간 그걸 하신 끝까지 이제 버티신 그런 좀 하여간 존경받는 그런 분인데 하여간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 섬김이 뭐 하는 거라고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통 이제 어디를 갈 때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많이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을 할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무슨 말을 안 할지도 중요하고 무슨 말을 그러니까 뭐 저번에 얘기했지 모르겠지만 제가 99% 여러분께 아주 좋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1% 상처되는 말을 했다면 그 상처되는 말만 기억에 남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많이 할지도 참 중요하지만 무슨 말을 안 할지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무슨 말을 안 할지 그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실수하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말을 듣는 것이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른들 있죠. 어른들은 이렇게 자기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면 뭐 하여간 어쨌든 사람이라는 것은 다 자기 얘기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이시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훌륭한지 그런 거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분 이야기를 세심하게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맞장구를 쳐주시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성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이거 저는 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인터뷰의 힘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자, 인터뷰의 힘 그리고 어려움. 인터뷰의 힘. 요거 내용 읽어볼게요. 20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의 힘 그리고 어려움 나와 있죠. 207페이지로 넘어가서 셋째 줄 볼게요. 셋째 줄 중간 부분. 오히려 인터뷰어는 그의 작품들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봄으로써 인터뷰의 스스로도 느끼지 못한 변화나 의식의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뭐 작품을 만들어낸 뭐 작가라든지 아니면 화가 뭐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러니까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보다 자기 스스로보다 인터뷰어가 인터뷰이를 또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뷰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냥 작품을 만들 뿐이지 거기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스스로 좀 못 느낄 때가 많은데 거기에 너무 매몰이 돼가지고 모를 때가 많은데 그 인터뷰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사람 작품을 쭉 객관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어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이가 스스로 자기가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그런 깨닫는 그런 환경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뷰는 서로 간에 인터뷰이건 인터뷰어건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인터뷰의 힘이죠. 자, 그런데 또 인터뷰의 어려움을 또 보자면 207페이지의 셋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도 알아채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또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 마음을 또 알아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쉬운 일도 아니다. 인터뷰는 힘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지만
예, 그만큼 또 쉽지도 않다. 어려움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20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보시면 셋째 줄 볼게요. 208페이지. 사람마다 다른 개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람 자체가 하나의 우주이니까요. 예, 그래서 사람을 소우주라고 표현하죠. 대우주가 아니라 소우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의학도예요. 법학도나 의학도인데, 예,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이제 그 성적이 높거나 이런 데는 이제 법학과나 이제 의학과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인간의 신체를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한 병이 되게 많단 말이죠. 예, 최근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 자체가 좀 하나의 그 사람 신체 자체도 하나의 우주고요. 사람의 생각 자체도 하나의 우주고 사람의 인생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우주고 예, 뭐 하여간 뭐 다 그 사람을 예, 하나의 또 우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한 명이 한 명 한 명이 다 신비로운 예,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듯이 또 오대양 육대주가 있다. 그래서 사람을 또 지구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여간 사람 자체가 하나의 우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읽어볼게요. 이제 인터뷰어도 인터뷰이도 되어보기.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인터뷰어고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이 인터뷰이죠. 예, 그렇게 어와 이 서로 되어보기. 여러분이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인터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그 단락의 그 셋째 줄 보겠습니다. 셋째 단락. 인터뷰어도 인터뷰이도 되어보기 208페이지에 그 셋째 단락을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아닌데 기자가 일부러 왜곡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물론 이제 저의 삶에 대해서 당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공부하는 것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기사를 딱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좀 예, 좀 답답하다라는 예, 뭐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저의 삶에 대해서 썼는데 삶을 완전히 제가 전혀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막 의도로 왜곡해가지고 써놨다든지 그러면 무척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한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러 사람이 보는 이제 기사인데 거기다가 저의 삶을 막 이상하게 적어놓고 그러면 되게 좀 하여간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그 인터뷰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사도 많다. 기자가 일부러 왜곡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적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나를 그렇게 적어놓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여간 그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고 쓰는 글도 하여간 대단히 좀 객관적으로 조심스럽게 써야겠다라는 그런 식의 좀 그 인식이 드네요. 자, 209페이지 보시면 209페이지 셋째 단락 보겠습니다. 김혜리 기자는 인터뷰의 최고봉은 가족 인터뷰로 갑니다. 그래서 가족 인터뷰가 가장 어렵고요. 그래서 또 이제 다섯째 단락 보겠습니다. 다섯째 단락 보시면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가족 간의 서로 인터뷰와 인터뷰어가 되어 서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 인터뷰가 사실은 이제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다 가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참 하여간 묘하고 힘든 존재예요. 힘든 존재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만, 또,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인터뷰라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는 내가 모르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약간 그래서 그런지 그 킨지 보고서 영화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그 킨제이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되게 그 골수 그 기독교 그 목사인데요. 하여간 뭐 다른 사람을 되게 정죄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연락을 끊고 킨제이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그런 아버지의 성생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만큼 가족 인터뷰가 어렵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인터뷰어가 되고 인터뷰이도 되어서 이렇게 해보는 것 좀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우리가 대면 수업이라면 이거 실제로 좀 우리 저기 가족과는 아니겠지만 우리 학생들끼리 서로 좀 해보고 이러는 활동을 해보면 좋을 텐데 이거 좀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네요. 빨리 좀 코로나 사태가 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여러 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린아이의 호기심과 겸손한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책 209페이지네요. 어린아이의 호기심과 겸손한 태도. 제일 밑에 줄 보겠습니다. 그분을 왜, 밑에 줄 끝부분이요. 그분을 왜 만나려고 하시죠? 뭘 듣고 싶으신데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이유, 그걸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만나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이게 하여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질문이 돼야 되는데, 하여간 인터뷰어가 됐을 때는 이게 좀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인터뷰이를 왜 만나는지, 무엇을 듣고 싶은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럼 이제 질문거리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210페이지에 저기 아래 예 있죠? 중간에 예 부분이 나오는데 예 부분 첫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질문할 때는 단 한 가지만을 알고 싶어 한다. 아이들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던 벌레를 보면 묻는다. 저게 뭐죠?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저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장 단순하게 거의 뭐 어린아이의 호기심을 가지고 뭐 자기가 좀 진지하게 막 자기도 공부를 했다는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이게 뭐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히려 이런 답이 이런 질문이 훨씬 더 좀 호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생각이 맞지 않을 때는 또 인터뷰가 또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순수한 감정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답을 이끌어내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자, 그 다음에 210페이지 저예 부분에 바로 아랫단락 있죠? 아랫단락에 둘째 줄 부분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본 그게 뭐예요? 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질문자들은 자신의 견해, 우려 등을 모든 것을 버무려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당신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저기 인터뷰이가 되게 부담을 느끼고 그 인터뷰어를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아무것도 깔지 않고 전제를 깔지 않고 그렇게 질문을 해야지 겸손한 태도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간 뭐 자기의 이제 생각 이런 거를 몽땅 다 우려가지고 버무려서 막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질문 내용도 엄청 복잡해지고요. 인터뷰이의 심정 마음도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인터뷰이가 또 그 질문을 또 답하는데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질문을 그렇게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그게 좋은 인터뷰어의 자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넷째 달락 볼게요. 인터뷰 글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은 아니라 다른 사람인 만큼 인터뷰를 기록하는 행위는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몇 시간을 만나고 와서 나 이 사람 이렇게 판단해,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본 것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이 좋지. 이게 뭐 하여간 인터뷰 글을 쓰면은 그 글이 인터뷰이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이제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써야 되고요. 나 이 사람 이렇게 판단해 이렇게 생각해 이런 거는 안 좋습니다. 이런 자기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저는 이 정도까지만 봤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적는 것이 그래야 인터뷰이도 상처를 안 받고 상처를 덜 받고 자기 자신도 그로 인한 인터뷰어도 그로 인한 공격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 잘못해가지고 기사 잘못 실었다가는 소송까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좀 조심스럽게 객관적으로
예, 그리고 나는 이 정도까지만 봤습니다. 자기의 그 뭐 편견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쓰지 마시고 제가 본 것은 이 정도까지입니다라고 그렇게 그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2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타인의 정원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 예, 이거 좀 아래로 내려갈게요. 예, 저기 이렇게 212페이지 보시면 그 아래 단락 있죠? 타인의 정원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 그 아래 단락에 둘, 넷, 여섯째 줄 보겠습니다. 여섯째 줄 중간 부분. 죽이는 질문 하나가 아니라, 즉 끝내주는 질문 하나가 아니라 평범하지만 배려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모여서 결국 그 사람은 입체적으로 보여주게 되고 세상의 얼개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그 여러분 저희 라디오스타 있잖아요. 라디오스타라는 이제 저 프로그램이 있는데 MBC에서 하는 것. 예. 그거 보면은 네 명을 보통 이제 손님을 네 명을 모셔다 놓죠. 그다음에 패널이 네 명이 있고 거의 한 8명 가량이 이렇게 있는데 그 네 명 가량을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작가들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거의 하면 4시간 뭐 그 정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캐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혀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단순한 그런 뭐 웃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만큼 그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좀 준비를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 있잖아요. 그 인터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질문 뭐 끝내주는 질문 하나만 해가지고 뭐 30분 안에 끝내 물론 이제 시간이 없으면 30분 안에 끝내야겠지만 보통 인터뷰라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한 뭐 길게는 뭐 서너 시간 뭐 정말 하루 종일 막 그렇게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 뭐 그 끝내주는 질문 하나만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평범하지만 배려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한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만들어야지 뭐 질문 하나만 그냥 질문 하나로 이 사람 막 족쳐놓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도 참 마음의 부담을 갖고요. 인터뷰이도 마음의 부담을 갖고 대답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하여간 이게 사람 사는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한번 내가 멋있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관심을 끌고 그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인생 이제 살다 보면 더 인생이 이제 여러분 사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인격이나 여러분 관계나 여러분 성공을 몽땅 다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만 끝내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범하지만 배려 있는 그런 행동들, 그런 질문들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앞날을 밝혀주는 겁니다. 뭐 앞날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앞날에 내세까지도 밝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밝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마음 급하게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약간 편안하게 평강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샬롬, 평강이 중요한데 약간 평범하지만 배려 있는 그런 수많은 질문들, 수많은 행동들을 그렇게 평소에 하시면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엄청난 그런 이제 자산이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단락 보겠습니다. 212페이지 방금 전에 죽이는 질문 그게 관련된 거 아니라 그 바로 아랫단락 김혜리 기자는 인터뷰에 대해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라고 하면 저는 상대방의 정원 한 구석에 앉아 울타리 밖과 집안을 번갈아 넘겨다 보며 주인의 성격을 짐작하는 광경이 떠오릅니다. 밖으로 내쳐질까 불안한 한편 갑자기 실내로 초대하면 어떻게 하나 지레 조마조마하기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라는 게 그거죠. 저기 뭐 줄타기죠, 줄타기. 그러니까 뭐 미끄러질 수도 있고 뭐 잘하면 또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약간 자기는 이제 정원에 놓여져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저 사람 나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집주인이 너무 또 깊게 끌어당기면 또 그게 또 불안하기도 하고 하여간 뭐 그런 좀 아슬아슬한 순간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인데 하여간 뭐 그런 데서 하여간 뭐 불각은 불가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이도 아니고 너무 멀리도 아닌 그런 그 자세에서 그런 포지션에서 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런 포지션이 객관적인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좀 효과적이고 인터뷰어로서 그런 바른 자세다, 바른 위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